자, 오늘의 금쪽 같은 네 종목, 금쪽 같은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종목 고민들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매수가는 8만 원이고요. 여행자금인데 물렸습니다. 취소하고 일이나 할까요? 좀 슬픈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자, 우리 금융주들은 워낙 우량한 네. 기업들이라서 이런 종목이 이렇게까지 원래 빠진 종목이 아닌데 그렇죠. 그만큼 지금 이번 주 시장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도하자의 의견은 왠지 안 주실 것 같은 느낌이고 네.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2024년도에 48,900원에 시작을 해서 103,900원까지 약 2배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지만 1년 동안 2배 이상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왜 올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네. 결국 이제 올랐던 이유는 지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 이제 밸류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던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는 에대 마진에 대한 영업이익의 마진 폭이 확대됐다는 부분도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국면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 양상들이니까 과거만큼에 대한 에대 마진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 30%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6만 5천 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에서는 바닥에 대한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네. 저는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높은 가격에 샀던 것이 조금 탈이 좀 났던 거라고 저는 보고 네네. 6만 5천 원에 대한 보수적 관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KB금융 이번 주에 급락한 부분은 이거는 KB금융 때문이 아니라 네. 전 세계 이 트럼프발 악재 때문에 전 세계 수급이 꼬여서 그런 거니까 조금 시장이 안정이 되면 KB금융도 빠르게 좀 올라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매수하신 가격이 8만 원대 그렇게 위에 산 건 아니거든요. 네네. 요 가격까지는 올 것 같은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신나게 갈 수 있느냐? 네. 그럴 매력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기다렸다가 매입가에서 조금 먹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방향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한 달 이상. 한 달만 한 달이라면 기다릴만 하죠. 그렇죠. 또 네. 여행 자금이라고 하시니까. 네, 한 달 정도. 근데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 보면 굳이 이 종목으로 한 달 정도 시간까지 투자를 할까? 저는 어차피 빠졌으니까 다른 네. 빠른 종목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절치고 교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다. 저는 그것도 한 가지 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손절하고 교체하자. 그렇게 해서 또 여행 자금을 모아서 취소하지 마시고 여행을 가시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요. 네. 매수하신 가격이 혹시 어느 정도세요? 네, 21만 3천 원. 21만 3천 원이면은 조금 높은 가격에 사기는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면 추가 매수 이런 것도 의향은 있으세요? 네, 의향 있는데 이 관세 관계로 인해서 네.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또 지금 보면은 외국인은 전부 팔고 있고 네. 개인만 사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반등이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물 타는 것도 망설여지고 계속 기다리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물을 탈까 지금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물타기는 고려하고 네. 계신 것 같고 공부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요.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유해야 되는지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네. 거 조금 여쭤봐 드릴게요. 자,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물을 타실 의향도 있긴 한데 네. 요즘 외국인들이 하도 팔아서 그렇죠. 또 관세 노이즈도 있고 물은 타고 싶은데 물 탈려니 두렵고 지금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일단은 우리 정재훈 파트너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을 좀 탈까요? 조금 더 있다가요. 조금 더 더 있다가. 네, 조금 더 있다가요. 그러니까 이 물을 탄다라는 개념이 전 이제 시청자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평단가를 낮춰서 내가 빠져나가기 위한 게 물타기의 목적이냐, 아니면은 이 종목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싸게, 내가 이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더 많이 보유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냐에 대한 그 기준이, 그 스탠스가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저는 어느 가격에서 물을 탄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평단을 맞춰서 어떤 위안을 삼으려 한다거나 평단을 맞춰서 비중을 줄인다거나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물을 탈 비용이 있으면 굳이 이 종목이 아니라 이것과 같거나 이것보다 나은 것, 그죠? 같은 선상에 있거나 이보다 나은 것을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겠죠. 종목의 가지수를 늘리는 게. 다만 그게 비용이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적은 금액이 됐다고 해도 이 종목의 비중을 더 크게 높여서 익스포저 리스크를 높이는 것보다도 가지수를 넓혀서 가능성을 높이는 게 훨씬 더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난 이 종목을 물 타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가격대가 이제 적정하냐, 좀 요거를 좀 짚어보려 할 텐데요. 일단 기준은 이 종목의 기준선은 17만 5천 원입니다. 17만 5천 원인데 17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기준선 밑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 오늘 대부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게 될 종목군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앞에 KB금융도 그랬고 이제 이후 나올 종목군들도 그렇고 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단 시총 상위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덩어리 큰 종목군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종목에 대한 어떤 문제도 문제겠지만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대 자금들이 왜 이탈을 하려 하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청자분들이 그걸 짚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좀 진정세가 보여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말씀하신 환율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정세와 관련된 부분, 네. 미중 간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돈들도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다시 모아가는 타이밍. 사실 뭐 가격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17만 원 구간, 17만 원 아래 구간에서 그냥 매수를 하면 된다고 보는데, 조금 더 드라마틱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이 아니거나 혹은 이 종목을 매수하고자 한다면은 가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낮은 가격. 좀 신경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5만 원 구간입니다. 네, 15만 원 구간. 그래야 메리트가 발생을 하죠. 네.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더 낮아야 메리트가 발생을 하는데 네. 그 17만 원에서 더 추가를 한다 한들 가격이 떨어져서 어떤 메리트를 느낀다라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럴 거면 다른 걸 매수하는 게 낫고. 실례지만 SK 하이닉스는 올해 네. 연말 기준 네. 얼마 정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연말쯤에 우리 딸아이가 얼마나 클지를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말쯤에 이 종목이 얼마를 간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되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 가능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네. 여기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 아니요, 반도체를 싫어하거나 하이닉스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우리 시장이 지금 맞춰져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상황, 국제적인 정세, 그리고 국내 유출입 수입들, 수급들, 그다음에 엔캐리도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엔캐리도 꾸준하게 엔화 강세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 많이 매수했었던 종목군들과 지수를 받쳐 올렸었던 대형주들에서 아무래도 비중이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들이 그 포지셔닝을 어떻게 조율하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높은 가격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저는 그 가격대가 리턴 값이 21만 원대 잡혀 돌아온다고 보는데, 그거를 딛고 전고를 넘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텀을 두고 봐야 돼서 네네. 그래서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간다, 많이 내려간다. 너무 경우의 수가 방대하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상로 파트너의 의견도. 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은 제일 좀 쉬운 거는 한 30만 원 갈주시니까 들고 계세요. 네. 돈 많은 좀 더 사세요. 사실. 그렇죠. 아니면 앞으로도 답 안 나오니까 교체하세요. 사실 뭐 이게 좀 더 저는 좀 듣고 싶긴 한데 명쾌하기는. 네. SK 하이닉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들고 가시는 게 맞죠. 네, 들고 가셔야 되고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22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니까 저는 시간 구애받지 말고 그냥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흐름 자체가 반도체가 일시적인 하락은 나타나더라도 반도체가 결국 국가 산업입니다. 그러면 그 국가 산업이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SK 하이닉스 충분히 보유할 만한 종목이니까 우리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워낙 시장이 트럼프 네. 때문에 막 힘들다 그죠? 보니까 네. 이참 예측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2등인 SK 하이닉스라서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상담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현대건설요. 현대건설이요. 매수하신 가격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39,500원에 30%요. 39,500원에 30%요. 네네. 이거 조금 처음에 8년 전에 대북주로서 75,000원에 사서 지금 39,500원까지 낮췄어요. 그때 예전에 한 네. 2018년도 네, 8년 그쯤에 대북주로 그래서 네. 오래 들고 계신 거군요. 그러면 네네. 조금 최근에 그래도 뭐 원전주 이런 거 얘기는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가를 낮췄어요. 네. 좀 길게 보유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대충 먹고 나오실 예정이신가요? 아니, 저는 좀 길게 가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길게 가도 괜찮다. 일단은 뭐 전망이 가장 그러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네. 질문 드려볼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사실 뭐 요즘 장세에 전화가 오시면 대부분 종목이 크게 물려 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서 네. 제가 그래도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밝으실 수가 그러게요. 있을까? 근데 현대건설 얘기하는 순간, 야 최근에 좀 먹으셨겠구나 하고 들어보니까 조금 읽긴 했지만 네. 그래도 조금밖에 안 드셨네, 행복하시겠다 싶었더니만 8년째 예전에, 네. 8년째 보유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자, 8년째 보유하고 있다가 어쨌든 단가 계속 낮추셔가지고 지금 약간 마이너스 상황인데, 자, 이 경우 지금 보니까 좀 길게 보유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목표가 한 어느 정도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그때 트럼프가 지금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하노이 회담 이후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현재 다시 돌아왔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북미 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북주 정도로 본다면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재무제표를 잠깐 한번 보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 재무제표 기업 공시란을 보면 과거에는 보면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이 해외 매출이 약 60%, 70%까지 잡힙니다. 근데 최근에는 보면 국내 아파트에 대한 매출이 약 48에서 50% 정도 잡힙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부동산 경기도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이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과거에 27,000원 밴드, 23,000원 밴드에서도 버티셨는데 지금은 쉬운 단계라고 보고 걱정 없이 좀 들고 가시면 뭐 시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45,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좀 더 힘내시고 보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10년 채우시죠. 뭐. 네. 네. 자, 어차피 지금 8년을 보유한 네. 주식인데 이제 막 움직이려고 꿈틀대는데 파는 거는 네. 그죠?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긴 드는데요. 네. 자, 현대건설 요즘 뭐 건설 경기는 상당히 힘들긴 합니다만은 워낙 힘들어서 건설사 구조조정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살아남은 건설사들은 수혜가 된다라는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또 거기다가 무엇보다 어쨌든 트럼프가 돌아왔다. 네. 또 건설주한테는 약간 또 기대감도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목표가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이 임계점은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49,900원하고 47,500원. 저 자리는 조금 시간을 준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요. 가져가셔서 저 구간에서 비중을 낮추던. 근데 저는 1차계점 넘어가면 비중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추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을 탄 비용만큼은 49,000원권에서 좀 비중을 줄여서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의 가짓수를 늘리는 게 저는 좀 낫다고 봅니다. 네, 자, 그 구체적인 전략까지 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채팅창에서도 8년 보유하신 거 진짜 대단하시다고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두 분이 해주신 조언 잘 참고하셔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데이지님의 종목입니다. YC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12,000원.
22,500원.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YC 우리 이상로 대표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 YC 아시다시피 현재 반도체 장비주로서에 대한 재평가를 좀 보이면서 네네. 작년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 시청자님들도 꼭 요거는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는 게 여기 한번 차트를 잠깐 제가 그려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가격이 얼마냐면 이제 4,000원 밴드예요. 4,0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서 22,950원까지 작년에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크게 백두산을 한번 그렸던 종목은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를 이만큼 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바꿔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9,700원에 사겠느냐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나는 3,000원대, 4,000원대 샀었는데 지금 9,000원대 과연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느냐? 제 같으면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그 말인즉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종목은 그만큼 시세를 다시 한번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 반등은 넣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저는 적어도 15,000원까지 반등은 넣을 수 있는데 그 전 고점이었던 23,000원까지는 지금 상황으로 좀 힘들어 보인다. 대신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는 전략. 저는 지금도 추가 매수 한번 하셨다가 대신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원 밑에서 물량 네. 조금 더 잡으셨다가 다만 뭐 한 15,000원까지 잘 보면 그 정도까지만 보자라는 네.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지원 파트너께도 앞서 이 좀 물을 좀 탁까요라는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제가 지금 수치들을 봤는데요. 요것도 이제 물을 타기 위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각 종목들은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팍 하고 튀거나 혹은 가격을 다시 보정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어떤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좀 충족시키겠다고 하면 저는 메리트 있는 구간은 7,500원, 7,200원 구간. 그 정도는 들어가야 매입을 했을 때 제가 스스로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구간이 조금 유연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물을 타는 건 좀 비추고요. 대신 13,8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리턴 값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고 앞서 하이닉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관련 섹터 말씀해 주신 대로 가긴 가야 됩니다. 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거지 어떤 sek터의 문제나 모멘텀이나 종목들 하나하나 꼬집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수급이 빠져나오고 선별적인 수급 들어가기 전에 전방위적인 흐름 한번 또 들어가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흐름이 나올 때 얼만큼 많이 올라올 수 있냐가 관건이겠지만 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랑 반도체 전후공정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도 그래서 그 구간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서 좀 비중을 줄인다거나 특히 이제 이 종목은 13,800원 앞에서 시세를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기를 넘지 못하면 조금 시간을 끌어서 갈 수 있겠고 넘긴다면은 좀 빠른 흐름도 나갈 수 있다. 그 구간을 차트상 말씀드렸던 7,200원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 그리고 1,470원이 기준가거든요. 기준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좀 비비는 흐름 나오고 13,800원, 13,800원 넘어가면은 속도값을 봐가면서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C가 작년 영업이익 보니까 100억 정도 냈네요. 네. 올해 내년 추정치가 지금 7,800억이 뜨는데 뭔가 큰 걸 수주 받았다는 것 같은데 뭐 그 수주가 분명하다면 어쨌든 뭐 지금 던질 위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YC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3단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젠스님의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가 184,500원. 이제 7월이 되면 매수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손절하는 게 답일까요? 셀트리온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 네. 우리 뭐 바이오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이 네. 바이오 기업. 네. 자, 이거 셀트리온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시원한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똑같은 시간에 네. 저하고 정재원 전문가하고 둘이서 이 셀트리온을 안 좋게 얘기했다가 네. 저희가 게시판에 욕먹을 각오로 안 좋게 얘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 사실
빠진 것을 맞췄다고 얘기하면 또 더 욕 먹으니까 그 그렇죠. 얘기는 네. 참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변동폭이 너무 적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정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옆으로 행보를 계속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국내 시장처럼 지루하게 옆으로만 계속 가는 거고 네.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면 다시 한 번 더 급등, 되돌림 파동이 들어온다는 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의 차트는 기간 조정에 속하는 차트입니다. 말 그대로 상방과 하방에 대한 이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급등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오르더라도 천천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급락하기 전까지에 대한 움직임을 보자고요. 그러면 하방이 17만 원대 주가가 정해져 있는 거고 16만 5천 원, 상방 자체는 19만 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년 동안 옆으로만 기간 조정만 이루어진 거예요. 대신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빠지면서 16만 원대 내려왔는데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내가 변동폭을 줘보겠다는 거거든요. 앞서서 16만 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는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번 크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네.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차트를 딱 보여주시니까 얼추 저기서 반등 나오겠구나라는 네, 느낌이 들어옵니다. 네. 우리 정재훈 파트너께서는 또 어떤 의견을 주실지 한번 들어보죠. 네, 뭐 이렇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별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이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은 주가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기업 운영을 잘하면 주가는 알아서 따라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기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제약주라든가 이런 종목분들이 크게 갈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또 가치주라든가 이제 보다 팩트 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여하간에 뭐가 됐든 간에 갈 수가 없어요. 시장을 바치던 큰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는 오늘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앞서 이제 기간 조정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시세를 주고 나면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기업이 땡겨오고 나면요. 그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내재 가치로 주가를 발산하고 나면은 이제 그걸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10년 후에 얼만큼 성장을 할 거다 그거를 주가로 끌어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주가에 반영하고 나서 그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계속 맞춰 나가 보는 거예요. 주가는 계속 그 구간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몇 년치를 땡겨왔는지 모르겠지만 땡겨온 것만큼 시간을 봐가면서 만약 내가 10년치를 끌어왔는데 4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나은 게 만들어졌거나 이 기업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미래 가치가 훼손이 돼버렸다. 주가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폭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전에는 35만 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내려왔지만 지금은 다시 그 구간에서 미래 가치를 비딩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행위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수급이 어떤 돈이 와서 이걸 바쳤냐라는 거죠. 적당량의 환급성을 본다면 반발은 들어올 거예요. 가격은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얼마인지를. 문제는 이전처럼 항구적인 항상성 있는 상승을 노리기에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 가격적인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기준가는 17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17만 6천 원이라는 기준가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준가를 보러 다시 들어올 거예요. 네. 문제는 그 이후에 얼마를 튈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18만 2천 원이라고 하는 리턴가가 잡혀 있고요. 임계점은 20만 3천 원입니다. 20만 3천 원을 얼마의 시간을 두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튼 간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피 150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지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꽤나 빠른 반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계속 항구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구간이 큰 변동을 주진 않겠지만 대동소이한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신다거나 매수한 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혹은 비중을 좀 더 늘려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빠져나가서 좀 좋은 종목군들이나 좀 나은 종목군들로 이동해 보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네, 자 현재 가격이 16만 3,100원이고요. 기준가가 17만 6천 원. 뭐 요 정도 돌리는 거는 뭐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다만 네. 이제 그 이후에 시세에 나는 부분은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라는 얘기를 주셨네요. 좋습니다. 세트리온 지난주에도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유튜브로 들어왔네요. 세트리온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저희는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분이 선정한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단기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자. 오늘 정재훈 파트너는 STX 엔진 가져오셨고요. 이상로 파트너는 파라다이스 가져오셨습니다. 자, STX 엔진과 파라다이스 전혀 다른 성격의 지금 종목이고요. 네. 최근의 주가 흐름도 전혀 다릅니다. 이 파라다이스는 약간 방어주라서 그런지 힘이 요즘 시장 대비 아주 좋고요. STX 엔진은 잘 가다 요즘 시장 때문에 약간 눌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지금 피난처를 찾자라는 관점이고 우리 또 정재훈 파트너께서는 요 장 빠질 때 좀 기회를 보자라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먼저 파라다이스부터 자 어쨌든 최근엔 좀 아주 힘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다가 시장이 뜨면 이쪽이 또 눌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파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2018년도부터 사실 시작됐는데요. 이게 계절적인 요소도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이제 무역에 대한 발표 보고서, 중간 발표 보고서를 4월 달에 하게 되고 그 분위기상 항상 보면 4월 달에 관세에 대한 부분을 부과시키면서 5월 달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질 때가 대단히 많고 그게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트럼프 1기 때도 2018년도 4월 달, 그리고 2019년도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었던 거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그 얘기가 또 4월 달 되자마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5월 달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면 결국에는 관세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지 아니하는 국내에 대한 소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광객 유입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접근성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종목적인 재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이제 파라다이스가 뭐 상당히 이제 그 확장을 좀 시켜 놓으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현재 숙박업에서도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현재에 대한 주가는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반발 매수를 한번 기대해 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파라다이스 참 아무튼 뭐 최근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게 방어주 측면으로 이게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보통 게 시장 안 좋을 때 수급이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장 좋을 때도 좀 괜찮긴 했었어요. 네. 어떤 오늘 단기 약간 피난처를 찾아라라는 관점에서 파라다이스를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한편 STX 엔진은 최근에 잘 나가다가 역시 장 빠지니까 대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좀 기회로 보자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일단은 시장 프리미엄을 받았잖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때 시장이 자리를 잡으면은 시장 프리미엄을 받고 내려오는 종목군들이 조금 빠른 흐름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내려왔으니까 다 같이 흐름을 잡겠지만 조금 관점이 단기잖아요. 단기적 관점에 좀 빠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수급이 조금 들어왔는데 약간 좀 페이크성이 있다고 보고 기준가는 16,800원이라서 오늘 구간보다 좀 낮은 흐름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혹은 오늘의 고가 2만 원 구간을 딛고 넘어가면은 들어가서 23,000원 딱 갭 메우는 구간까지만 단기를 보실 분들은 매수해서 대응하고 나가시면 되겠고 요거는 매집을 잘 해가면서 임계점까지 계속 치고 빠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내용은 제 내일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장중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좀 길거든요. 앞뒤 이야기가. 그러니까 가격 조건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STX 엔진 단기 유망주는 STX 엔진 대 파라다이스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단기 종목 두 가지 확인해봤으니까 이제 중장기 종목도 확인해봐야겠죠.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오신 중장기 종목들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정재훈 파트너는 삼성 E&A 가져오셨고요. 이상로 파트너는 현대차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위기는 기회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위기 때 이 증시 수급이 꼬이면서 좋은 주식들도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네. 만들어 주거든요. 일단 두 분께서는 현대차와 삼성 E&A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사 현대차 얘기부터. 네. 자, 이 좋은 주식이 요즘 뭐 관세 때문에 그냥 폭탄을 네.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좀 강조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정의선 회장의 영업력 그거를 어. 지금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사실 2024년부터 이 메타플랜트라고 해서 미국 조지아 주에 지금 현재 메타플랜트 자동화 공장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가동률을 좀 더 올리는 단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사실 생산되는 비중이 현대차 내에서 약 45%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관세에 대한 부가 우려감에 주가는 이제 직격탄을 맞으면서 빠졌다라고 보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차 그룹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내에 대한 비중은 서서히 줄여나가고 대신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것이 장기 계획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현대차가 미국 내에서도 30조 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인맥 정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의선 회장에 대한 최근 영업력이 다시 한번 현대차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 하락은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참 현대차 지금도 싸다는 얘기가 계속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이 뭐 지난주 이번주 너무 많이 빠지니까요. 현대차도 최근에 참 힘없이 네, 내려앉는 모습입니다만은 오히려 좀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E&A 최근에 굉장히 잘 버텼는데 어제 오늘 그냥 내려앉아 버렸어요. 자,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기회다라고 봅니다. 일단 바닥권에서의 흐름이고요. 일단 종목들이 움직이려면은 그 종목에 들어있는 이 종목을 매입하고 있는 그 주체들이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조막손이 됐든 뭐 큰 손이 됐든, 근데 이 덩어리 큰 종목을 조막손이 흔들릴 리는 없겠고요. 여러 가지 좀 상관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데, 일단 주체가 확고하게 살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의 주식 선물과 현재 지수 바스켓과 연계도를 생각해 봤을 때,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수급적인 조건이 나쁘진 않아요. 수급적인 조건이 나쁘지 않다. 첫째, 그 주체가 살아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가능성이죠. 이제 뭐 미래 가치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것들, 현재의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기준가 대비 현재의 주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요, 조금 느리다라고 해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12년 만에 배당을 재개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린 수소 쪽에 손을 대고 있다라는 거, 또 이후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일 공개방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가격 조건 짚어보겠습니다. 22,800원이 기준가입니다. 22,800원보다 지금 낮은 구간에 있고요. 보통 기준가에서 어떤 큰 이탈을 한다거나 기준가에서 드랍을 시켜버리기 위해서는 비비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극명하고 단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털어내고 주선을 보정하고 올라간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번에 22,800원 가면은 좀 쉬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쉬고 나서 가게 될 때 저 위에 33,000원 있죠. 이 종목의 임계점이 저 자리입니다. 꽤나 높은 롤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은 가야 할 롤이 높은 종목을 갖고 있어야지 가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급등할 수 있는 가야 할 롤이 높은 종목을 가져가다 보면 때가 되면 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본인이 참고 인내하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중장기 종목을 보는 거고, 난 짧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 혹은 22,800원에서 팔고 나가는 전략으로 저는 삼성 E&A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워낙 시장이 힘들어서 그런가요? 뭐 얘기하시는 종목들 또 뭐 오늘 저희가 상담 들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차트 보다 보니까 다 사고 싶네요. 그렇죠. 많이 빠진 것만큼 또 기회가 없는 거니까요. 저평가 측면에서 오늘은 두 분 다 느려도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